캘리포니아주에서는요, 새 총기 단속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네요. 이 법은 병원, 운동장, 동물원 등 공공장소에서 총기의 concealed carry, 즉 은닉 휴대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자, 오늘은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캘리포니아의 총기 제재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해피 뉴 이어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핫한 이슈를 미국적 시각으로 알려드리는 이것이 미국이다의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 짧게 미국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총기 제재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자, 캘리포니아주는요, 아주 오랫동안 민주당의 텃밭입니다. 미국 민주당이죠. 그래서 이제 1990년대부터요, 강력한 총기 안전법이 시행되고 있는 주입니다. 자, 미국의 50개의 주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캘리포니아의 총기 제재법.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총기 제재법 어떤 것이 있는지 종류들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assault rifle, 돌격 소총 금지법. 여기에는 공격용 무기 돌격 소총을 소유, 배포, 판매, 제조하는 것까지 불법입니다. 그리고 high capacity magazine ban, 10발 이상 탄창, 대용량 탄창을 판매, 금지, 제조도 금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red flag law. 자, 요거 좋은 법인데요, 사실상. 캘리포니아주는요, 2016년부터 red flag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 법은요, 법 집행기관, 가족, 아니면 고용주나 동료, 학교 직원, 여러 사람들이 총기 폭력을 금지시킬 수 있는, 즉, Domestic Violence Restraining Order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총기 소지가 위험하다, 이렇게 여겨질 때, 그 사람의 총기 소지를 일시적으로 법원의 명령으로 금지할 수 있는 법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법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에서는 애인이나 가족 아니면 직장 동료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범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leg flag law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불법 개조 무기 관련해서 캘리포니아주는요,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불법용 무기 아니면 이제 ghost gun이라고 하죠. 추적할 수 없는 총들. 이런 것들을 제조, 판매, 운송 또는 배포하는 사람들 상대로 무기당, 하나당, 만불의 손해배상금을 주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요. 그런 법이죠. 일종의 파인이죠. 내야 되는 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은 사실상 범죄자나 반정부 단체 아니면 무허가 민병대, 미국에 많습니다. 이런 자경단들을 경계한 법 같아요. 이런 것들은 좀 효과가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불보다 더 많이 때려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돈 많이 버니까. 자, 그 다음에 총기 구매 대기 시간, waiting period죠. 자, 캘리포니아는요, 모든 총기 구매에 대해서 10 days, 자, 10일 동안의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을, 건 스토어에 가서 삽니다. 그러면은, 건 스토어에서 이제 페이퍼워크를 하고, 어플라이를 한 다음에, 거기서 금방 못 가져갑니다. 거기서 이제 기다려야 돼요. 거기서 이제, 자, 안녕, 빠이빠이 합니다. 자기 총을 못 들고 갑니다. 돈을 주고 사도. 10일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일 대기 기간이 있는데요. 이거는 괜찮은 법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살률이나 총기 살인 같은 거를 한 17% 줄였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충동적으로 무기를 구매하고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쏘거나 본인이 자살을 하려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10일 기간의 웨이팅 피리어드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calm down, 진정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이죠. 좋은 법입니다. 여기 신구 선생님께서 이제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건 아니지만 10일 후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그다음에 background check, 이제 신원조회, 배경 신원조회 같은 거죠. 자, 캘리포니아에서는요, 개인이 양도하거나 아니면 뭐 총기 전시회에서 사거나 아니면 총기상에서 구매를 하거나 이럴 때 신원조사를 꼭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총기 구매 시에 정신질환자 신원조회. 자, 캘리포니아는 심각한 정신질환자가 있으면은요, 총기 획득을 못하게 합니다. 자, 캘리포니아의 법은요, 비자발적인 입원 환자나 아니면 뭐 외래 환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면 뭐 후견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즉시 그런 상황이 있으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 법은 참 괜찮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신질환자를 다 필터링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효과는 사실 미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총기 구매 연령 제한, 요건 많은 주들이 채택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는 권총을 구입을 하면 21세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롱건이라고 하죠. 소총이나 장총을 구입하려면 최소 18세 이상, 이런 총기 구매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냥용 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샷건이나.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24년 1월 1일에 발효될 공공장소 총기 소지 금지법이 있습니다. 총기 은닉 소지 금지법이죠, 엄밀히 따지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구매할 수 있는 총기들은 다른 주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거하고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주는요, 엄격한 캘리포니아 주만의 총기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제 거기서 나온 유명한 캘리포니아 라이플 리로드인데요. 요거는 재밌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다시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캘리포니아 라이플 리로드는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재밌습니다. 자,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자료는요, 캘리포니아 주지사이신 게빈 뉴섬, 이 사람의 웹사이트에서 그간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총기 제재법에 대해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화자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미 총기 폭력 반대 단체 중 하나인 기포스 법률세나, 기포스 러세나죠. 여기에 의하면요, 캘리포니아 주는요, 미국 50개 주, 50개 주 중에서 총기 안전 부분에서 1위로 선정되었으며, 미국의 다른 주들보다 총기 사망률이 43%나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의 Department of Justice, 즉 법무부죠. 거기에 산하에 있는 총기 폭력 사무국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요, 얘네들은 이제 CDC의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을 했네요. 캘리포니아의 범죄 사망률은 전미에서 7번째로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에서 7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3번째 정도 되나봐요. 그리고 이제 총기 살인율은 전국 평균보다 33% 정도 낮았답니다. 자, 팬데믹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총을 샀어요. 왜냐하면 두려움, 타인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미국 사람들 무서워해가지고. 그때 팬데믹 시대에 캘리포니아 주를 제외한 미국 나머지 49개 주에서 청소년 총기 살인율이 37% 증가할 동안에 캘리포니아 주의 청소년 총기 살인율은 2006년과 2022년을 비교를 해봤을 때 50%나 낮아졌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임스가 조사한 실상입니다. 자, 방금 전에 거는 이제 자화자찬, 자화자찬한 것이고요. 자, 사실상 캘리포니아 주 Department of Justice 법무부입니다. 여기에 데이터를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요, 2020년에는요, 총기를 사용한 살인 사건이 약 40.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총기를 사용한 폭력 관련, 총기 폭력이죠. 이런 사건들은 전년보다 29% 증가했습니다.
자, 과연 이토록 강력한 그 총기 제재법이 시행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요, 왜 아직도 그 총기 관련 범죄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법의 허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그 나라의 어떤 헌법 구조상, 물론 그 미국 헌법 2조가 총기의 소지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도 크지만 이 총기 제재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법이 총기 범죄자들만 타겟으로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broad합니다. 굉장히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오히려 선량한 총기 소지자들까지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은 선량한 총기 소지자까지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고, 총기 범죄, 포텐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자들, 아니면 범죄의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정신질환이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더 제한하기 위해서 포커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법으로 아무리 어설트 라이플을 돌격소총을 못 사게 해도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스트 어설트 라이플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몇백 불만 들고 돌아다녀 보세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 캐파시티 매거진, 범죄자들이 안 살까요? 대부분 범죄 비디오를 보면 다 탄창 어마어마하게 긴 거 달고 있습니다. 걔네들 어디서 구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범죄자들이 착하게 범죄를 저지를 때 건스토어에 가서 신원조회하고, 그 다음에 자기 소셜 시큐리티 넣고 이러고 살까요? 고스트건 삽니다. 만약에 그렇게 건스토어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금방 체포가 될 겁니다.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바보 범죄자들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우발적인 범죄자들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질환자 필터링에 대해서도 한마디 드리자면요. 의사가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심각한 정신병력이 있다라고 진단하고 진단서에 쓰기 전까지는 정부가 필터링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부분의 정신질환 총기 난사범들은요, 정부에 등록돼서 총기를 구하거나 아니면 총기를 회수하거나 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들로 구분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멀쩡한 사람들로 구분되고 있어요. 대부분이. 물론 안 그런 케이스도 몇 개 있겠지만. 그래서 이들이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Red Flag Law. 또 일정 기간 동안만 총기를 금지할 수 있는 거예요, 법원에서. 영원히 그를 총기로에게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잠깐 동안만, 어느 정도, 너는 며칠 동안, 아니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이 정도만 하지, 영원히 그 사람한테 총을 뺏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총기 제재법은 총기 범죄자들을 엄밀히 따지면 그냥 단순히 불편하게 할 뿐입니다. 완벽한 제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범죄자들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캘리포니아 주의 2024년 1월 1일 날 발효되는 새 총기 제재법을 기념하여 특별히 제작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캘리포니아 주의 총기법에서 총기 범죄 현황, 거기까지 다뤄보았는데요. 오늘도 즐겁고 재미있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꾸벅!